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천면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프기 전에 왔었습니다. 어떻게 고추 농사 괜찮습니까? 잘 심으면 괜찮은데 못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작물 재배 기술하고 병해충 이 부분을 대략 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목을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지가 마비됐다가 한 달 만에 이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잠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앉아서 해도 되겠죠? 자, 우리 농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고추 많이 보셨죠? 네. 강의 시작하자마자 바쁘네요. 이런 고추 보셨을까요? 네. 이거 괴조 바이러스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건 탄저병이고요. 이것도 바이러스고요. 얘도 바이러스 이제 과일에 나타나는 CMV고요. 이거는 이제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래서 칼라병이라고 하는 TSWV 총체벌레가 옮기죠. 예. 뭐 이 정도 하면 순이 이제 자라지 못하죠. 이런 것들은 육묘장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일이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데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양 부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다 바이러스 증상들이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석회결핍? 네. 이제 일단 병이 오면 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방에 바로 가기 전에. 과일이 이건 정상적으로 자랐죠. 이건 과일이 못 자랐잖아요. 그럼 다른 병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칼슘 결핍, 석회 결핍이 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위치에 와 있지만 얘 꼭지 한번 볼까요? 꼭지에 멍들었죠. 이건 꼭지 깨끗하죠. 왼쪽 4개는 바이러스입니다. 비슷하지만. 이 줄기에도 이렇게 와 있잖아요. 바이러스 약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바이러스 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딱 마스크 딱 한 번 오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스크만 하면 끝나요. 고추에다가도 마스크만 씌우면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면 막으면 되거든요. 진딧물, 총체벌레, 꽃노랑 총체벌레요. 그게 바이러스로 옮기는 주범들이죠. 또 하나는 토양에서 오는 TMV, 그리고 종자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한 대략 80% 정도? 아주 어렵죠. 그래서 진딧물과 총체벌레만 잡아주면 바이러스를 얼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런 고추 보셨습니까? 네. 예. 이런 고추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칼슘 결핍, 석회 결핍인데요. 가운데는 정상이에요. 꼭지 볼까요? 비슷한데 병이 비슷한데 꼭지는 멍들었죠. 얘는 바이러스고 여기 지금 먹어 들어가는 것은 담배 나방이 이제 긁어먹는 것들입니다. 이게 좀 심한 칼슘 결핍이고요. 더 심해졌을 때 이렇게 고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마기 때 칼슘 결핍이 오게 되면 물음병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약방에 가면 칼슘제하고 항생제 줘요. 장마 시기에 얼추 그거 주게 되면 빠진 놈 빠지고 얼추 지나가는 듯 해요. 왜 장마기 때 칼슘 결핍이 올까요? 정부에서 주는 거 석회 주잖아요. 거기서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얼추 안 걸릴 수 있는데 바닥에 석회를 주었다고 해도 투 경우에는 무조건 온다. 가물고 뜨거울 때. 또 한 가지는 습했을 때. 그러니까는 바닥에 석회가 있어도 칼슘 결핍은 무조건 옵니다. 가물지 않게 해주면 돼요. 물 주면 됩니다.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다가 염화칼슘이라도 뿌려주시면 돼요. 위에다가. 예. 물 주면 그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만 주면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습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칼슘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습했을 때는 칼슘 결핍에 대해서 같이 칼슘제를 같이 뿌려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추 보셨어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박이처럼 이렇게 보여요. 좀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추 전체가 그러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건고추 가지고 계시죠? 이런 고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우리 밭에 저것이 유난히 많다. 그러면 저거는 붕소결핍입니다. 그럼 붕소결핍은 두 경우예요. 아예 붕사를 안 뿌렸던지, 붕사를 2kg를 줘야 되는데 300평에 안 뿌렸던지, 또 하나 경우에는 칼슘제를 과용했을 때 그래요. 칼슘이 몸에 많잖아요. 고추 몸에. 그러면 붕사 줘도 안 먹어요. 걔네들하고는 기란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를 뿌릴 때는 붕소하고 함께 뿌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염화칼슘이 만약에 40g이다 라고 하면 붕산을 4g 정도 10대 1로 섞어줘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방에서 파는 칼슘, 붕칼 똑같아요. 이런 고추 보셨어요? 위에가 이렇게 터진 거. 네. 네, 위에 터진 거 보셨습니까? 네, 이 고추는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비료 중에 마그네슘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그네슘은 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것이 있어도 못 먹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비료는 적당한 양에서 주어졌을 때는 서로 방해를 않지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됐다거나 비료가 많이 예를 들어서 복합 비료를 많이 줬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카리가 많아지면 마그네슘 결핍도 오지만 칼슘 결핍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료를 적당하게 어떻게 줄 것이냐. 이제 이건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런 고추 보셨습니까? 네, 이 고추는 여기 장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장수 땅은 물이 겁나 잘 빠져요. 그죠? 자, 물이 잘 빠지는 땅은 물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적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굉장히 마르고 습할 때는 물 몽땅 들어오고 그럼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깊이 갈아요. 두 번째로는 유기물, 퇴비를 더 줍니다. 그러고 이제 어떤 품종에서만 터진다. 그러면 품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깊이 갈아서 유기물을 많이 준다.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물만 주면 돼요. 감을 때 물 주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가물었다, 너무 습했을 때 이 간격이 커지면 저런 게 터지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이걸 칼이라고 하는데요. 카리가 많으면 칼슘이 안 되고, 카리가 많으면 주산도 안 되고, 카리가 많으면 마그네슘도 안 되고, 카리가 많으면 질소도 반대, 붕소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되냐면 어떤 성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K 복합비료, NPK 복합비료 이런 것들을 기준 이상으로 많이 줘버리면 이런 미량 요소들이 부족 증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저 모양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이런 고추 있어요. 이거는 흙 묻은 것 같아요. 닦아도 안 지워져요. 뭐가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여기 위에도 그러고 고추도 삐뚤어져요. 이거는 총체벌레가 그렇습니다. 총체벌레라고 해서 주로는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하고 대만 총체벌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대만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까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 끝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용도 틀어지게 한다. 고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것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온도, 광, 토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는요, 25도 전후가 되면 고추는 아주 좋습니다. 고추 과일이 잘 자라는 것도 한 22도 전후?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육묘할 때 몇 도 이상으로 하느냐? 이론적으로 17도 이상을 해주시면 육묘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17도 이상을 안 해줬다. 그러면 초반에 꽃수가 안 나와요.
늦어집니다. 그래서 17도 이상을 해주면 화합은화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초기에 30개를 먼저 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드리고요. 우리가 재배하는 동안에 15도씨 이하나 30도씨 이상이 되어졌을 때는 기형과 발생이 많았대요. 화합은 수분 수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작년도 그랬지만 35도 이상이 됐습니다. 고추밭. 내 고추밭이 35도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35도가 넘어지면요, 벌레도 별로 없고 병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추밭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추는 한낮에 시들어 있고 저녁에는 좀 쌩쌩한 듯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고추가 정상적으로 묻자랍니다. 그럼 무조건 물 줘야 되는 거죠. 자, 고추는 위에다 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투상관수라고 그러는데 위에다 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35도일 때는 탄저 안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35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에다 줘야 된다. 주시는 게 답이다. 어쨌든 물 주시면요, 일들이 진행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없으면 자기 체온을 낮출 수가 없어요. 물을 주시면 그 자기 체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다. 예. 이제 광에 있어서는 오존 중에 70에서 80% 광합성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추를 많이 따고 덜 따는 것을 비료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 비료는 덩치 키우는데 답이라고 한다면 광을 잘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기술로는 고추를 갖다가 유인을 하는데 우리 말뚝을 일자로 박잖아요. 고추를 이렇게 오물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잎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광합성을 못 오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일들을 못 오기 때문에 고추 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벌려줘야 된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Y자 수형을 갖다 지줄 때가 있고 하는데 11자로 해서 망을 씌워놓으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관련에 있어서는 여기처럼 이제 그 사질에 가까운 토양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기물을 보다 더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이겁니다. 자, 토양 pH는 토양 산도라고 그러거든요. 별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높거나 낮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미량 요소들이 잘 흡수가 안 되거나 넘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졌던 비료를 잘 못 써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주는 석회가 답이다. 그러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이제 한 가지는 개하고 착화습성인데 노지재배는 300개에서 400개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한 주당 이렇게 피는데 우리가 고추를 한 주당 대략 60개를 딴다. 그럼 한 평에 3근 농사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장수 몇 근 농사 됩니까? 요즘 대과정으로. 3근 정도? 네. 네.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30개는 무조건 따야 된다. 그럼 그 이상을 따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400개 꽃을 피는데요. 평균 20%가 착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80개가 평균이에요. 과일이. 그러니까 60개보다 더 따낼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봤더니 물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600개에서 1200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는 더 따내야지 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이유는 그것도 토양 부분이거든요. 착과 습성은 과실 비례가 되는데 낮에 60%, 저녁에 한 40% 정도. 온도는 20에서 22도였을 때 가장 좋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뭐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고추를 한번 따내려면 꽃 피어서 며칠 만에 따느냐? 대략 50일. 날 좋았을 때요.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하루 온도가 25도였을 때 한 40일 정도 지나가면은 그 1000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 정도 이렇게 25도 평균 온도는 가지려면 한여름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40일에서 50일인데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고추를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설이 내릴 때까지. 그죠? 그러면 설이 내릴 때 고추는 언제 핀 꽃이냐. 이 얘기를 하면은 저걸로 보면은 훨씬 최소한 60일 넘어가야 된다. 60일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마지막 웃걸음을 언제 주느냐에 걸려 있어요, 저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내용인데요. 내 밭이 예를 들어서 20m짜리하고 50m짜리가 있으면 얘를 곱하면 대략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990제곱미터에서 100cm에 35cm를 뗄 거냐, 110cm에 35cm를 뗄 거냐, 이걸 곱하면 0.3하고 0.38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얘를 나누면 주수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고추몰을 사러 갔는데 나 300평이요. 그러면 몇 주 주나요, 보통? 3,000주? 300평이에요? 네. 3,000주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100에 30cm를 떼면 3,300주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계산기로 하시면 몇 주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략 결주 나오는 거 보고 보식해야 될 것 참고하면은 대략 한 많으면 10% 더 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고추나 이런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종자도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고 주수도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추 100cm에 35cm를 뗀다고 하면 300평인 경우에 한 2,830주 정도. 뭐 여기 같은 경우 파 같은 경우에는 18,857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분지입니다. 우리가 고추를 키우면 두 분지가 나오죠, 양쪽에. 그런데 이거는요, 초기에 어렸을 때 본잎 3개에서 4개 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두 분지가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심었더니 34개 품종 갖고 심었더니 전체 수량이 무조건 20% 이상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 여기는 120에 50cm를 띄었어요. 자, 120에 50cm 뗐는데 수량이 20%가 더 나오면 고추 주수는 30%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3분의 1이. 그럼 고추 값이 한 대략 400원 잡으면 30%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이익 보는 거죠. 40만 원이면 고추가 몇 근이에요. 처음부터 그 고추를 따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요, 본엽이 세매일 때 수용성 인산 1000배,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항산 마그네슘 3일 후에 5도에서 8도씩 좋은 처리를 하게 되면 세 분지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분지가 만생종 계통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은 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보시고 되는 것도 되는 품종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내줄기 유도 재배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의 남춘우 박사가 특허를 냈는데요. 제가 특허 기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4분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2분지에 비해서 고추가 엄청 열린다 이거죠. 얼마나 열리느냐? 한 주당 45%가 늘어나고 면적당 23%가 늘더라. 여기도 50cm 띄었어요. 고추 덜 들어가고 면적으로 일정 면적에서 23%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오느냐? 특허 기술을 홍보를 하는데요. 고추를 육류하다가 한 12매 정도 나왔을 때 순을 집어버려요. 10장을 남기고. 그러고 나서 똑똑한 줄기 4개를 키우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근데 이 3가지 기술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비료를 어떻게 줄 거냐? 기존에 있는 비료처럼 주면 안 된다. 순을 먼저 버린다. 멍땅 따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2배 이상을 줘야 되겠다.
처음에 비료가 받쳐줘야 돼요. 얘네들은 초기에 많이 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유인을 어떻게 하느냐. 네 분지인데, 저기서 나오는 이제 2분지 같은 경우에 1항이 이렇게 있는데 분지를 이렇게 넣을 거냐, 이렇게 넣을 거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2분지 같은 경우에는 1항이 이쪽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벌려주고 가는 거죠. 네. 이제 고추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 이제. 지금 얘기되어졌던 것이 2배를 준다, 혹은 적절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많이 주면 뭐 결핍이 생긴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주고 있는 비료량은 맞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지고추 일대요. 질소, 인산, 칼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9kg. 질소 19kg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소로 따지면 20kg 한 포대잖아요. 그럼 한 포대 주면 될까요?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작물별로 표준 12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에 46%가 질소거든요, 한 포대. 그러면 20kg짜리 46%니까 9.2kg가 진짜 질소다. 그러면 10.8kg는 그냥 우리가 쥐어서, 손으로 쥐어서 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제형 보조제입니다. 그러면 진짜 비료가 9.2kg니까 19kg를 요구하면 진짜 질소가 19kg니까 어때요? 도푸대하고 조금 더 들어간다. 용성인비, 뭐 염화가리 다 계산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비료를 고추 농사 지을 때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복합 비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거름으로 60% 그리고 40% 주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19kg를 60% 하면 11.4, 웃거름은 7.6, 그럼 두 개 합치면 19kg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 장수는 다른 지역하고 평균 토양이 아니잖아요. 물 빠짐이 좋아요. 그럼 밑거름을 더 줄까요? 덜 줄까요? 더 줘야 돼. 더 줘야 되겠어요? 예. 더 주면 비료값만 더 들어. 감사해요. 지금 대답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이유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틀린 답을 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거기가 있다 싶어서. 계속 말씀 주세요. 밑으로 잘 빠져버리면, 밑거름 많이 줘버리면 비료가 용탈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밑거름을 덜 주고 웃거름을 더 줘야 되고. 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퇴비는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퇴비는 많이 주고 화학비료는 밑거름으로 덜 주고 웃거름을 뒤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대략 뭐 한 여기가 45%면 여기는 55% 정도. 그런데 여기는 60에 40이거든요. 보겠습니다. 21-17-17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복합비료죠. 자, 18-16도 복합이죠. NK 복합비료. 그러면 그 비료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키로니까 21-17-17 세포를 들어가면 아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11.4, 여기가 11.2, 여기가 8.9였습니다. 그 숫자가 거기서 거기죠. 그럼 여기다가 세포를 주면 얼추 맞아 떨어진다. 자, 18-16 NK 복합 비료를 2포를 주면 여기가 7.6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가 6을 요구합니다. 그럼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고추가 과거의 고추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가리질 요구도가 우리가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NK 복합 비료를 3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21-17, 17 세포, 이거 18-16 세포를 하게 되면 비료는 끝난다. 퇴비는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비료들입니다. 18-16 그 비료들이죠. 퇴비, 예를 들어서 이런 퇴비가 있다. 여기 퇴비에 보면 권장량 있잖아요. 참고로 장수에서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퇴비 중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지금도 팽현안개를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장수 농가에 그 들어가는 퇴비를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그 구입에다가 퇴비 뭐랄까 생육을 했더니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양은 여기 권장량대로 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퇴비를 그 가축분 퇴비를 이제 그 지금은 축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퇴비는 300평에 얼마나 집어넣을까요? 톤으로. 경운기 까대기 되고 몇 차 넣으면 될까요? 1톤 잡고 경운기 한 대당 1톤 잡고 얼마나 들어갈까요? 3톤 한 4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톤을 뿌리면 가까이서는 뿌렸는데 멀리서 보면 색깔이 약간만 변해요. 한 거기에 6톤을 뿌리면 멀리서도 저 집 퇴비 좀 뿌렸네. 가까이서 보면 시커매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분들께서 대략 3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톤이 지금 현재 그 진흥청에서는 3톤이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3톤에다가 21-17, 17 세포에다가 18-16 세포면 333이잖아요. 그럼 고추 농사 끝났어요. 그러면 더 들어갈 것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료를 가지고 기준인데 내 땅은 물이 잘 빠져. 그러면 퇴비를 더 넣어요, 덜 넣어요? 더 넣는 거죠. 밑거름을 덜 주는 거고 옷거름을 더 가는 거고.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 3톤인데 내 땅은 잘 빠져. 그러니까 5톤. 자, 5톤 갔는데 잘 빠져요. 비료 잘 붙들어요. 산간부 농사는요, 화학비료가 농사 짓는다 어렵고요, 퇴비가 농사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퇴비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들을 일단은 기준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수입니다. 300평, 100평에서부터 1평까지 뭐 농가 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그러면 500kg죠. 500kg. 50평은 500kg. 그리고 여기는 21-10kg, 18-16, 10kg. 이렇게 내면은 양적으로 맞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유박인데요. 유박은 비료입니까? 퇴비입니까? 퇴비. 예. 그래서 유박이 퇴비니까 우리 퇴비를 덜 쓰면 되네? 그런가요? 똑같이 써주고 저거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유박은 퇴비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유기질 70%인데요. 70%인데 퇴비는 발효를 시켜서 나온 결과물이고 저거는 기름짠 찌꺼기거든요. 200몇 도에서 기름 짜 가지고 바싹 말려놓은 거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퇴비가 될 수가 없어요. 농약방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300평이 10포 좋아요. 그런데 20포는 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니까 10포씩 써요. 10포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4-2-1로 돼 있잖아요. 질소만 계산하면 4-4%란 얘기거든요. 그럼 한 포에 질소가 0.8%, 8kg. 10포니까 8kg예요. 자, 8kg의 질소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21-17, 17 2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1-17, 17 한 포에 4.2kg잖아요. 그러니까 2포가 더 들어가는 거고. 심옥의 요소 한 푸대랑 또 엇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10포가 적다 많다가 아니고 기준에서 더 오버된 내용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유박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갖다가 마른 땅에다 하면 탈날 수 있어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른 땅에다 쭉 골 타서 뿌려놓고 고추 심었는데 고추가 시들시들해요. 뭐 다른 거 심었는데 죽어버려.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물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땅이 습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물을 줘야 돼요. 저 유박에다가. 안 그러면 탈나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자, 이제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추 수량을 늘리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품종이 좋아야 돼요. 유전적으로. 세 번째로는 환경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더 많이 따고 싶다. 그러면 기술이 좋은 기술이 더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품종도 더 좋은 품종, 환경도 더 나은 환경이면 훨씬 더 고추는 더 많이 딸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재배기술 2편에서 오는지 하고자 하는 것이 재배기술인데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챙겨야 될 것들. 고추 농사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되기 때문에 품종을 뭘로 선택할 것이냐. 네. 혹시 저 작년에 썼던 품종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까? 작년 거? 독립종자였는데 망했어요. 네. 지금 여기 저 선생님처럼 망했다 그러면 절대 그 품종 안 써야죠. 그런데요, 작년에 썼던 품종을 제가 모르면 올해 또 그 품종 갖다가 심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작년에 품종을 그냥 믿고 사왔지만 품종 이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지 작년 것 주소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품종은 꼭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품종이 있느냐? 복합 내병계가 있고 뭐 다수성이라고 해서 뭐 역병 저항성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얘기되네요. 자, 육면은 온상으로 할 거냐 냉상으로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온상으로 하고 냉상으로 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고추 파종할 때는 다 온상이에요. 자, 거기서 옮길 때 가식을 때 참밭에서 옮기느냐 그 열선 깔린 데서 옮기느냐 온풍기 있는 데서 옮기느냐 이 차이거든요. 온상에서 고추를 키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빨리 많이 딴다 이거예요. 온상에서 하게 되면 뭐가 빠르냐면 꽃눈이 빨리 생깁니다. 자, 꽃눈이 있어야지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어야지 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심을 당시에는 꽃 하나를 보지만 그 밑에 온상을 하기 위해서 30개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30개가. 그러니까 온상에서 하게 되면 30개 고추를 빨리 딴다는 거죠. 많이 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굳이 옆집하고 우리가 비교할 건 없지만은 내가 옆집보다 한 바짝이 더 따왔다. 그러면 처음에 무조건 많이 따요. 옆집보다. 고추 농사는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따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고추 농사를 이제 관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분지로 할 거냐. 자, 포장은 석회, 퇴비, 복합비료, 붕사 어떻게 할 거냐. 석회 언제 뿌리세요? 봄밭 관리하기 전에 20일 전에.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4월달 초순경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석회를 뿌리려고 봤더니 간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개 석회하고 퇴비하고 같이 뿌려요. 대체로. 자, 석회하고 퇴비하고 같이 뿌리면 퇴비 속에 있는 비료 성분을 못 쓰게 하는 것들이 있다. 절대 같이 뿌리면 안 됩니다. 석회는 3년에 한 번씩 뿌려도 3년 동안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회는 마치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뿌리시면 우리가 고추 심을 당시가 되면 몇 개월이 지나냐면 6개월이 지납니다. 석회는 6개월 때부터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작년도에 놓으면 되겠다. 이러려고 봤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석회가 언제 나오는데. 그래서 묵혀서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비는 언제 뿌리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퇴비가 완숙입니까? 미숙입니까? 미숙. 완숙이에요. 미숙이에요. 예. 완숙과 미숙을 대체로 그냥 우리끼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쉬워요. 뿌릴 때 냄새가 나요. 완숙도 냄새가 나요. 근데 미숙은 이런 냄새가 나요. 똥 냄새 같은데? 뭐 가축 소똥 냄새든지 돼지똥이든지 똥 냄새 같은데? 나무 썩은 냄새 같은데? 톱밥 썩은 냄새 같은데? 이 뭐 같은데 그러면 그건 미숙이에요. 그래서 완숙과 미숙이 있는데 완숙은 고추 농사 짓기 전에 2, 3주 전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숙은 그러니까 언제 줘야겠어요? 미리 뿌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장수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갈리죠. 그럼 그때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네, 퇴비는 그때 넣고 석회는 미리 전년도에 살짝 로타리 쳐놓고 퇴비는 갈아엎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할 것은 일학 만들고 풍사 주고 비료 주고 멀칭하는 건 일밖에 안 남잖아요. 몇 달 동안? 3월 초에 하면 2달 동안 언제 오지 이렇게 고민을. 다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2달 사이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갖다 분산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비료는 어떻게 줄 거냐? 속효성 줄 거냐? 완효성 줄 거냐? 혹시 완효성 비료 아세요? 완효성은 천천히 비료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9달 간 것도 있고 6달 가는 것도 있고 뭐 한 포에 뭐 15만 원 한다나 25kg에 그런 비료도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21-17, 17 같은 경우에는 속효성입니다. 대략 2달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정도. 대략. 완효성은 우리 국내 제품이나 이렇게 일반 완효성 같은 경우에는 3달에서 넉 달 정도 간다. 값으로 따지면 일반 비료의 한 2배 정도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 같으면 10,000원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가는데 완효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역이 물이 잘 받습니다. 완효성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료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속효성은 어때요? 지나가 버려요. 빗물 따라서 지나가요. 이런 물속에다가 비료를 넣어서 6개월 간다, 3개월 간다 그런 거거든요. 완효성이.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완효성을 갖다가 써주시기를 저는 오죠. 대신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더한 비료를 최소한 섞어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걸로 기비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 완효성 비료를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관행으로 할 거냐 아니면 표준 12량으로 할 거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관행은 내 마음에 있어요. 작년에 5포 했더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관행이에요. 그런데 저 표준 12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17 세포가 표준 12량입니다. 검정 12량은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표준 12량만 따라가도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는 입상 시비로 할 거냐 아니면 물 주는 시설을 해가지고 물 비료를 줄 거냐. 근데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근데 물 줄 수 있으면 고추 농사는 요즘같이 뜨겁고 건조한 날이 많기 때문에 훨씬 좋죠.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총체벌레, 진딧물, 탄저병 같은 경우. 특히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땅속에서 번데기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못 터쳐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담배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토양살충제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질 교체하고 탄저병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IC 근처에 밭이 있는데 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고추밭이. 예. 그 밭은요, 탄저병이 내년 3월, 4월까지, 아니 5월까지 95% 탄저병 살아있어요. 탄저병은요, 땅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밭 정리를 조금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여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탄저가 내 밭에서 늘 많더라. 뭐 혹은 또 흰비단병이라고 하는 거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많더라. 그럼 실바코 잎제를 뿌리고 들어가시면 둘 다 해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잎제 선택을 조금 더 잘 하시면 좋겠다. 작년에 고추밭 정리 잘 해가지고 위에 고추도 한 톨도 없다. 줄 필요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재식 밀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재식 밀도를 주당 수량을 많게 할 거냐, 단위 면적 수량을 많이 할 거냐.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60cm 뗐어요, 고추를. 그러니까 한 주당 수량이 다른 집보다 좋아요. 그러면 300평에서 그 집의 고추가 다른 300평에 비해서 많으냐. 헤아려 보면 덜 심으면 덜 나와요. 주당 수량은 좋은데 관리하기는 편한데 고추 전체 면적당 수량은 덜 나온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 지점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인은 일자로 할 것이냐, Y자로 할 거냐, V자로 할 거냐, 거기에 망을 씌울 거냐, 줄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벌려주자. 습지 제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안 하면 수량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면 돈 되는 고추가 더 많아요. 안 하면 전체 수량은 많지만 좋은 고추가 나중에 나와요. 하면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하는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고추를 이제 많이 따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중조숙종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병계 품종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자, 복합 내병계는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그 칼라병, 뭐 CMV, 뭐 이런 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또 혹은 탄저병에 대해서 이것들이 그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내병성을 갖는 고추거든요. 그래서 대략 15만 원 이쪽 해요. 그 고추를 심을 거냐, 아니면 일반 고추 5만 원짜리 심을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요? 탄저병 내병계 쪽이야 좀 안 좋아요?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탄저병 내병계 하면 약을 덜 해도 될까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좀 덜 해도 되겠더라고요. 예. 이제 올해도 또 하신다면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약을 똑같이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내병계가 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약은 똑같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낫다.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장육류 얘기했고요. 시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혹시 시설 고추 하신 분 계십니까? 시설 고추 해가지고 그 홍고추 따실 분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시설 고추를 하게 되면 토양 분석하면 풋고추 토양 분석지를 줘요. 그러면 나는 홍고추 딸라는데 풋고추 가지고 그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가겠어요, 고추가? 풋고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양 분석할 때 시설 고추라고 하게 되면 풋고추 농사 짓는다. 이거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몰라요. 그냥 시설 고추 들어왔다. 몇 번째 결과지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고추를 홍고추로 하게 된다 그러면 기준을 여기다 삼지 말고요. 처음에 시설 고추라고 하지 말고 노지 고추라고 해가지고 보내세요. 그게 답입니다. 일단은 없어요. 시설 홍고추에 대한 토양 분석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노지 고추라고 하고 토양 분석을 우리 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신기술은 초반에 심어가지고 뿌리를 어떻게 빨리 확보할 거냐, 초기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다줄기 재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함께 한다면 다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흥청에서 본답, 우리가 심을 답에다가 요소 용성 영아가리를 밑거름, 묵거름 이렇게 주라. 태비는 3톤 주라, 석회는 200kg 주라, 풍소는 2kg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는 3년에 한 번씩이죠. 근데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짓지 않는다. 요소 용성비 영아가리를 안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량을 갖다가 질소인산 가리 복합 비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석회나 퇴비를 뿌릴 때 최대한 빨리 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석회하고 유박하고 같이 가면요, 고추고 뭐시고 죽어요. 석회랑 질소질이 많은 것을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셨겠지만 닭똥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닭똥 자체도 질소질이 많은 데다가 그것도 석회랑 같이 쓰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어떤 작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따로따로 띄어놔야 된다, 퇴비랑.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에는 붕사 2kg하고 토양살충제를 살포하시면 되겠다. 뭐 1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일이 없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내가 기계를 부릴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른 땅에다가 비닐을 씌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 농사 끝이에요. 마른 땅에다가 고추 심어가지고 면적이 좁으면 내가 물 줄 수 있지만 면적이 커지면 이렇습니다. 300평이다. 물 1cm를 준다. 물 1cm. 지금 이만큼 물을 갖다가 준다.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300평에서 10톤 필요해요.
10톤이면요 500리터짜리 25마리짜리 그거 20번 왔다 갔다 해서 물 줘야 돼요. 못해요. 1cm 물 주는데 못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면 비닐 멀칭하기 전에 비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늦어지더라도 맞춰서 심자라고 그 얘기를 드리고요. 정식전 포장은 대비 기비 아까 말씀드렸고 제식거리는 한 110에 35. 여기 장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람새나 이런 걸 봐서 100에 한 35 해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좀 좁혀도. 예. 이쪽 제식거리는 거의 120에 한 30 정도 심거든요. 120에요? 30. 네. 120에 30이면 더 좋죠. 왜 더 좋냐면요. 이런 거예요. 100cm를 띄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고추하고 이쪽 고추하고 햇빛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여기 고추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죠. 그런데 20cm 더 뜨면 더 깊이까지 오죠. 고추가 어떻게 익을까요? 어떻게 해야 익을까요? 고추가 어때야지 빨개질까요? 볕을 많이 봐야죠. 아이고 안 그래? 햇빛을 많이 봐야 빨리 익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답을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말씀 주신 대로 볕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열 받아야지 빨리 익기 때문에 열간 거리를 다소더 떼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주간을 좁혀주고. 예,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통과.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경운의 깊이를 얼마나 할 거냐. 10에서 30cm 했을 때 한 120%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량이요. 120% 정도 많아지더라. 너무 깊이 하는 것도 수량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초기 생육 확보인데 지금 이게 뭐 같습니까? 부직포입니다. 부직포 멀칭. 자, 부직포 멀칭하면 효과적인데 장수에서는 글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똑같이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냉해 피해를 다른 지역보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이겁니다. 이거 물 주는 시설 이게 100m에 9만 원이래요. 뭐 다른 패들까지 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했다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비료까지 줄 수 있어요. 물비료까지. 그러면 고추 농사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데 이렇습니다. 안 준 거에 비해서 무조건 물 주면 수량이 엄청 늘어가요. 50%에서부터 83%까지 늘어요. 물 주면. 자, 한번 볼까요? 자, 고추 심었어요. 물 주고 고추 심었어요. 얼마나 있으면 고추가 죽던가요? 말라서? 죽은 거 보셨어요? 말라서? 아마 죽을 뻔하니까 우리가 물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고추 심어가지고 2주가 지났어요. 비 소식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물 주시라는 거예요.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고 고추를 누가 더 많이 따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주든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전남 순천이거든요. 4월 1일 날 고추 심어가지고 6월 28일 날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 보니까 고추 엄청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했느냐 그러면 터널 했고 물 주고 비료 주는 시설 했고 11자로 박아가지고 가지 벌렸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열려지는 거죠. 여기보다 볕이 훨씬 더 상황이 좋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수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자, 고추는 건고추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빨리 붉어지고 따기 쉽고 병에 강하고 그래서 그런 고추를 모아준 것이 이런 고추 있습니다. 임실 바로 옆이잖아요. 임실에서는 이런 품종을 고추 가공 공장에서 1000톤 고춧가루 내거든요. 1000톤 정도 낸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농가들께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 해가지고 이런 고추들을 정했어요. 납품할 수 있도록. 네, 수매 품종을. 그리고 시설에서는 이런 품종. 그래서 이런 품종은 어떻게 정했냐면 전년도에 이분들이 저 품종을 뭐 30몇 가지인가 뭐 이렇게 품종을 4군데에다가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정했어요. 제가 있었던 제가 고추 용소에 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품종을 제공을 했죠. 결과를.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대체로 좋은 품종이다. 이분들이 경험했던 품종이다. 영양 지역이 얼추 여기 지역하고 맞닿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품종입니다. 지금 여기 청색이 무슨 거냐면 저거거든요. 청색이 복합 내병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복합 내병기가 아니고요. 검정색은요. 그래서 이런 품종이 있고 또 음성이나 단양도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이런 품종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정하셨으면 좋겠다.